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유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이섬유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식이섬유 넌 누구니 편에서는 식이섬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로 다가오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식이섬유의 기능편에서는 식이섬유의 종류와 또 그 각각의 종류별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식이섬유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기능이라 함은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로 우리 인체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물과 함께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넘어온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유익균과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변화가 장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장에는 우리 사람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세균은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한다 해서 유익균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 해로운 역할을 한다 해서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 유익균과 유해균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 때문에 유익균이 되고 또 유해균이 되는데요.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배설물들은 장 내에서 그대로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장벽을 손상시키고요. 또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독소로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이 돼서 유해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익균은 그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익균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젖산이라는 배설물 때문입니다. 그 젖산이라는 배설물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데요. 그 산성인 환경에서는 유해균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많으면 젖산이 많이 생성되고 그 젖산 때문에 산성화된 장내 환경에서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장벽도 보호되고 우리 혈액도 독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유익균은 장내에서 식이섬유를 가지고 먹이로 삼아 발효시켜서 바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해균의 먹이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과 소화되지 않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는 근원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바로 기본이 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이 유산균은 대장에서 식이섬유를 가지고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단세 지방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만들어지는 단세 지방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세트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이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이라는 말은 영어로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산은 이렇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의 지방이 소화관을 거치며 담즙에 의해 잘게 잘라진 다음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지방산이 지방의 최소 단위로서 소장의 육모벽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에 쓰이는 영양소, 즉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산의 화학 구조를 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긴 사슬 구조이고 이 사슬의 결합 속에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 인간은 이 결합을 다시 해체하면서 결합 속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지방산은 결합 구조가 그 어느 영양소보다 길기 때문에
1g당 내는 칼로리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세 지방산은 말 그대로 그 사슬고리가 짧은 지방산입니다. 보통의 지방의 해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방산이 수십 개의 사슬을 갖는 반면 단세 지방산은 5개 내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산은 지방의 해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이섬유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보통 제로 칼로리라고 하죠. 그러나 식이섬유가 발효되면 우리 몸에 엄청 질 좋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단세 지방산은 사슬이 짧은 구조입니다. 보통의 일반의 지방산은 사슬 구조가 수십 개의 사슬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면 단세 지방산은 한 5개 정도 내외의 짧은 사슬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산은, 일반의 지방산은 지방이 해체되면서 최종 단위의 분해된 단위가 지방산이라고 본다면 이 단세 지방산은 지방으로부터 분해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이섬유를 유산균이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세 지방산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단세 지방산은 대장 점막의 영양소입니다. 단세 지방산은 대장 점막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먼저 대장에서 만들어져서 대장벽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대장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장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단세 지방산의 역할입니다. 장 점막은 또한 촉촉하고 끈끈해야 합니다. 그 끈끈한 액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장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 점막의 보호물질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단세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세 지방산은 대장뿐만 아니라 소장, 위장, 점막까지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소장에서 장벽이 새서 일어나는 장누수 증후군은 육모 사이에 점막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세 지방산은 그 장누수 부분을 복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요. 단세 지방산은 장내 림프구를 안정시켜서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 주변의 면역세포들과 활발히 교신하며 면역세포들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기전은 이렇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벽의 에너지원이자 다른 세포에게는 신호물질로 작용하는데요. 장세포 주변에 단세 지방산이 충분하면 그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들은 흥분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외국에서 휴지와 생필품 사재기 하는 거 보셨죠? 똑같습니다. 뭔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도 불안해서 흥분하듯이 단세 지방산은 바로 장벽을 안전하게 지킬 에너지원이 충분하다는 사인을 면역세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림프구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능으로는 항염 기능인데요. 단세 지방산은 장 독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하지만 행여 독소가 장벽을 타고 들어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 단세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동하면서 항염 기능을 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식초를 사용하죠. 단세 지방산은 말 그대로 산성분이기 때문에 항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누수에 의해서 독소라든가 병원균 또는 밀가루의 글루텐 같은 성분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백혈구들은 그걸 인지하고 공격을 시작하는데 바로 침입자와 백혈구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는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 독소가 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는
우리 몸 곳곳에 많은 염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혈액을 타고 돌면서 그 염증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서 그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2019년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델브룩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섬유소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신호물질, 즉 단세지방산이 되고, 이는 대장점막을 통과하여 내부 면역을 진정시키고, 이 신호물질은 혈관을 통해 심장, 두뇌, 췌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해 염증을 가라앉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신의 염증에 관여한다고 하니 암이라든가 당뇨,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뭐 기관지 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능인데요. 바로 비만 예방 및 억제에 대한 기능입니다. 단세지방산은 신호물질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는 이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이는 곧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교감신경에도 센서가 있어서 여기서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려서 영양분을 태워 소비한다고 합니다. 마치 운동하는 효과와 마찬가지죠. 단세지방산은 이렇게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작용으로 비만을 방지합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지난번 식이섬유의 기능 중에서 물리적 기능, 바로 포만감을 주어서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 단세지방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또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태워내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다이어트에서 식이섬유는 정말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이섬유가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돼서 만들어지는 젖산과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식이섬유 잘 챙겨 드셔야 되겠죠? 오늘 이로써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날 거로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끝낼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해서 저만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꼭꼭 숨겨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식이섬유의 놀라운 기능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